네,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이번 달에 판결 선고로 아빠 양육권 승소하고 재산 분할에 방어한 사안입니다. 우선 아빠의 양육권 승소 사안에서도 이 사안이 특별한 것이 사실 아빠의 양육권 승소 사안을 돌이켜보면 소송 초반부터 아이를 데리고 있고 계속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의뢰인분은 당초부터 본인이 양육자로 적합하고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셨지만 막상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는 못한 상황이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상대방이 평소에 이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섣불리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일지 또는 아이에게 또 다른 안 좋은 행동을 하지 않을지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셨는데요. 게다가 예전에 한 차례 이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그 직장에 문제를 삼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을 좀 자극한달까요? 그런 걸 좀 최소화하면서도 내가 양육자로 적합한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면서 명확하게 전달할까? 그것을 굉장히 고심했던 사안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안의 초반부터 약 1년 6개월 내내 엄마인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상대방 측에 있다 보니 그것이 고착화돼서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서 일단 사안 초반에 임시 양육자 지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임시 양육비라든지 임시 면접 교섭이 명확한 사전 처분 결정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당초 합의하에 진행하거나 또는 적어도 조서에 기재되는 정도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사전 처분 결정 없이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로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면으로 주장을 하였고요. 또 우리 아이가 딸 아이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가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아이의 의사를 우리가 이제 소송에서 통상적인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만일 그럴 경우 아이에게 뭔가 강압적이거나 회유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 아무래도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열람 제한의 방법을 통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만 열람 제한의 방식으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열람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허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은 적어도 열람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재판부에 별도의 서면으로 하게 되고요. 이로써 당사자, 즉 사건 본인의 의사, 우리 자녀의 의사는 명확히 전달하되 상대방이 이를 열람할 수 없는 상태로 소송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던 1년 6개월 만에 상대방 엄마로부터 아빠인 우리 의뢰인에게로 아이를 보내라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소송의 말미에서는 아빠인 우리 의뢰인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방이 마음이 다급했는지 아무래도 아이를 회유하고 나랑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하고 이런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의뢰인분이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인분과 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가 되는 좀 압박적인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만약에 재판부에서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서 상대방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로써 자녀의 복리가 해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미리 적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자료를 말미에는 제출하였지만 별다른 의미가 없게 우리가 만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아빠의 양육권을 승소하는 최종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양육자 지정과 더불어 또 재산 분할이 쟁점인 사안이었는데 우리 사안에서 쟁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 의뢰인분이 공무원으로서 이제 퇴직금이 있었고요. 그 상대방은 또 국민연금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이제 퇴직금 부분은 공무원 연금으로 일부 볼 수 있고 일시로 지급받는 퇴직 수당의 성질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혼인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국한해서 되는지 또는 혼인기간을 초과해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면 그 부분이 전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대립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우리 의뢰인분의 퇴직금, 퇴직연금이 전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는 이제 혼인기간에 국한해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요. 이 부분은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우리 의뢰인분의 재산이 약 5천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대방의 재산 분할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하면서 재산 분할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의뢰인분이 양육권과 그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행동으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합당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